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한 전직 CCTV 앵커는 과거 언론을 통해 CCTV가 전형 메인 뉴스 신홀렘보 방송 사고를 A, B, C, D 등 4단계로 구분하는데 A급 실수면 곧장 사직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그가 A급 실수로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해협 서안을 대만해협 양안, 즉 중국과 대만으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그래도 말실수 하나로 사직까지 일어나겠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생방송 중에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대만과 중국 네티즌들을 뜨겁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중앙TV 앵커가 대만 소식을 전하면서 조국을 양국으로 잘못 발음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방송사고는 전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 공실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입장문은 원래 대만 지도자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지위와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이 결국 통일된다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의 붕퉁관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여성 앵커는 조국을 두 나라라는 뜻의 양국으로 잘못 발음했습니다. 즉각 실수를 알아챈 앵커는 말을 더듬은 채 조국이 반드시 통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앵커는 이후에도 말실수 영향 탓인지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더듬거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현재 CCTV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CCTV 앵커의 말실수는 대만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는 그가 CCTV 뉴스 채널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인생이 망가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앵커뿐 아니라 상급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당 아나운서는 사직은 물론이며 어딘가로 끌려가 취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이처럼 대만에 관련된 일이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만을 타깃으로 한 드론 항공모함까지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6월 자국 최초의 공중드론 모선 SSUAV가 첫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공중드론 모선이 100대의 가미카제 무인항공기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드론 탑재 모선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18일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가 지우텐 SSUAV를 중국군에 인도하기 위한 시험의 일환으로 오는 6월 공중발사를 예고했다고 보도하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우텐 SSUAV는 고고도 장기체공 드론으로 초소형 드론 100대 이상과 정밀유도 무기 등을 탑재하고 최대 7,000km, 최대 36시간 채공이 가능한 중국의 신형 무기입니다. 전체 길이는 16m, 날개폭은 25m에 달하며 탑재 중량은 최대 6,000kg, 순항 고도는 15,000m로 알려졌습니다. 이 무기는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제15회 주아이 에어쇼에서 실물이 공개됐는데요. 무엇보다 소형 드론을 대규모로 싣고 다니다가 수백 대를 동시에 방사, 통제할 수 있는 드론 모선으로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드론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는 1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최초의 무인 수송기인 TP-1000을 테스트하기도 했습니다. 또 WG-7 드론과 TB-001 스콜피온 드론과 같은 장거리 드론으로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의 영유권 분쟁, 섬 주변에서 운용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드론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일부 중국 매체들은 드론을 탑재한 중국 모선이 RQ-4 글로벌호크와 MQ-9 리퍼처럼 미국 항공모함의 강력한 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우텐 SSUAV가 평화지향적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강조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MQ-9 리퍼, RQ-4 글로벌호크와 유사한 고고도 대형 드론이지만 정보 감시, 정찰 및 타격 능력보다는 군집 드론을 통제하고 이를 동시에 발사하는 플랫폼에 중점을 둔 것인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우텐 SSUAV의 첫 비행 소식이 공개되자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비대한 몸집과 속도 등으로 봤을 때 여러 국가가 운용 중인 방어 시스템을 뚫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은퇴한 미국 공군 조종사는 자신의 X에 이 무기는 거대한 미사일 자석이라고 볼 수 있다. 전투기 편대가 적의 영공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저 전형적인 중국의 선전도구에 불과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밖에도 SNSX에는 중국의 지우텐 SSUAV는 모든 분쟁 지역의 공역, 특히 통합 방공 시스템이 보호하는 공역에서는 방공망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나치게 크고 느려서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하다 등의 댓글들이 주르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공언한 상황에서 중국 언론이 이를 평화 지향적 군사장비라고 주장한 메시지를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X에는 중국의 이번 무기를 본 대만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대만인들이 이 무기의 개발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 같다 등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우10 SS UAV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만든 드론 지우10은 대만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방공망을 뚫을 수 없는 성능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반면 한국은 놀라운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인수상정을 공개하자 그리스는 곧바로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강대한 러시아 흑해함대를 침몰시킨 것은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의 작은 소형 무인함정, 즉 USV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가의 소형함으로 1000톤이 넘는 러시아 함정을 무너뜨리자 세계는 USV 등 해양 무인 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무인함정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핵심 군항인 세바스토폴 공격을 시작으로 크름대교와 같은 구조물과 유조선 등을 공격해서 격침에 성공했고, 러시아의 초계함 한 척, 경비함 한 척을 격침하고 여러 척의 배를 전투 불능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지능형, 자율형 무인 전력이 전장을 지배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미 무인함정 개발에 들어갔고, 지난 2023년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대한 청사진인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네이비시 고스트 프로젝트는 수상, 수중, 공중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해 작전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해군은 감시정찰과 기뢰전을 수행하는 다목적 USV부터 단독 전투 수행이 가능한 전투용 USV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년 전부터 개념 설계에 착수했는데요. 위험이 동반되는 기뢰 탐색 및 처리가 가능하고 은밀하게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잠수정이 획득한 수중 정보를 통해 기뢰를 확인하면 우리 함정들은 기뢰를 피해 항해하거나 별도 장비로 폭파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USV 시장은 2024년 26억 달러 약 3조 6,400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2034년에는 약 8조 6,800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해 연평균 성장률 9%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단연 선두주자로서 해양 무인 체계의 임무가 어느 정도 정립된 가운데 복합 임무 수행이 가능한 중대형급으로 개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12위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하나시스템이 만든 무인 수상정인 바다의 유령은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안 수색 구조 및 감시 정찰 임무를 하는 무인 수상정 해령의 뜻은 바다 유령입니다. 해령에는 인공지능 기반 표적 탐지 기능 외에 무인 장애물 회피 기동, 자율 이접안 시스템, 무인 해저면 스캐닝 기술 등을 갖췄고 소형 낚싯배와 비슷한 12m 길이에 중량은 14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고 속력은 40노트까지 낼 수 있고 임무 속력 기준 최장 12시간, 약 440km를 자율 운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거제 장목항에서 하나시스템은 그리스 합동참모본부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인 수상정 해령의 기뢰 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은색 막대 모양 음파 탐지기가 해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항구에서 1.5km 떨어진 대범벅도까지 해저면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결국 해령은 부두 근처에 매설된 지름 1m의 기뢰 모형을 찾아냈습니다. 임무를 마친 해령이 기지복귀를 시작했고 소형 낚싯배가 예정 항로에 들어왔습니다. 이어 주야간 광학 카메라 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했고 선수를 우측으로 틀며 피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2시간 넘게 지켜본 그리스 합참대표단은 세부 재원과 공급 가능 일정 등은 어떻게 되느냐며 하나시스템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강국 그리스는 몇 년 전부터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으로 연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앙숙인 튀르키예와 해상 분쟁도 잦습니다. 더구나 6,000개 이상의 섬과 복잡한 해안선을 인력으로 막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리스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무인 수상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무인 수상정은 기뢰 탐색, 제거 및 해상 감시, 정찰, 전투 등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래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국방개혁안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자율기뢰 탐색체와 기뢰 제거, 처리기 등을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나시스템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양 무인 체계 연구를 시작했고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군진 무인 수상정도 개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무인 수상정의 해외 수출에 대해 가격과 성능 면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양 무인 체계들이야말로 중국이 서해에 불법 시설을 만들면서 서해 공정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을 막아내는 천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